예, 검찰이 발표한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채비를 마쳤습니다. 단장을 맡은 여환섭 지검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고 장자연 문건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호 씨가 신변 보호가 부실했다며 호소하자 경찰이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게 될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 인력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하는데요. 네.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큰 거라고요. 일단 개별 한 인물을 특정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수사단이 꾸려진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종태 성남지청장은 이제 차장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사장급, 차장급 1명, 거기다 부장 3명, 그다음 평검사 8명 구성됐으니까 검사 총 13명입니다. 예. 그리고 검사만 수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사팀이 꾸려져야 되고 네. 이제 수사관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대략 한 50명 규모 정도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번 사건이 뭐 뇌물수수 문제도 있고 또 직권남용 문제 뭐 이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개별인을 상대로 해서 수사단을 꾸린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수사단의 단장이죠. 여환섭 지검장의 출근 일성이 녹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 듣고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사 단장이라는 중책 맡으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범위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성범죄 부분도 바로 수사를 하시는 건가요?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성 비판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내용 들어봤습니다. 예.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는 네. 부분을 특히 좀 강조한 것 같은데 먼저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단장 입장에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클 거예요. 지금 일각에서 비판도 벌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지금 수사 첫 삽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자들과의 연관성이나 관련성 부분들 때문에 이게 결국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 뭐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일선 뭐 검사들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은 과거에 검사였죠. 2008년도에 이제 춘천지검장 시절에 지금 여단장이 그 당시에는 같은 지검의 부부장 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 또 이번 사건의 큰 축을 말씀드리면 하나가 별장 성접대 의혹과 뇌물 하나,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수사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직권남용 부분인데 그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뭔가 수사에 개입을 하고 막았다라는 지금 그런 진술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민정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상도 의원,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요. 이중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도 중앙지검에 있을 때, 특수부에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이번 사건의 단장을 맡으면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단장 입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할 가장 이 관련된 내용은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지만 잘하겠다 이런 얘기는 또 너무 구차할 수 있으니 원리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말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근무 인연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서 적격성 문제가 나온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법조인들은 어떤 대체적인 중론이에요? 사실 되도록이면 이렇게 관련성이 좀 더 적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단장과 이렇게 개인적 인연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이상하게 할 거라고 예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워낙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연관성이 좀 적은 사람을 찾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단장이 굉장히 수사 성과나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도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건에서 사실 수사를 흐지부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 여러분들도 좀
좀 믿고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저희 녹화된 인터뷰에서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한 뒤에 수사의 범위나 대상을 네. 결정하겠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요. 그 대상과 범위가 좀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검찰에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특별수사단까지 꾸려진 상황인데 첫 번째로 넘겼던 건 이제 뇌물 부분입니다. 지금 이 기록이 좀 수만 페이지 정도에 달해서 일단 기록 검토를 전체적으로 다 마친 다음에 예. 정확한 수사 범위를 정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공소시효 문제예요. 일단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2005년에서 2012년 사이에 윤중천 씨, 그 건설업자로 알려진 사람에게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하는데 1억이 넘으면 좀 괜찮은데 1억이 안 되면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1억 넘으면 몇 년이에요? 1억 넘으면 15년이죠. 15년이고.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라고 하더라도 뭐 1,000만 원씩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뇌물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다 합쳐서 마지막에 지급한 시점을 범죄 종료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니까 일단 언제 뇌물 그 액수, 그 수수가 종료됐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금액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윤중천과 또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여성분의 진술로 지금 돈이 오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어느 정도의 정황과 물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진술만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보강해야 될 수사 범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아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텐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수사할 때 좀 문제가 뭐였냐면 이 뇌물 부분 관련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계좌 추적입니다. 예. 그게 예. 근데 그 당시에 계좌 추적을 안 했어요. 2013년에. 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외압 부분도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뇌물 부분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사가 진행이 됐고 흐지부지 무혐의로 종결이 됐잖아요. 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지금 일단 그때 수사팀 경찰 쪽에서 진술들이 나오는 건 그 당시에 청와대로부터 심하게 질책을 받았다. 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쪽에서 화를 냈다. 뭐 이런 진술들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 결국 수사 외압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외압에 그러면 꼭대기가 누구인지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실 수사에 대한 복귀를 해야 될 거고 그렇죠. 해가지고 누가 부실하게 했던 거야? 그 책임자가 누구였던 거야? 그걸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의 주체인 경찰과 검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둘렀다면 위가 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 범위가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아까 여단장 얘기한 대로 기록을 다 보고 나서야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사건 하면 다 떠올리는 게 이 별장 성접대 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성폭행이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일단 수사 의뢰 부분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좀 의미 있는 진술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게 소환 조사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제성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번에 진상조사단은 말 그대로 조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과거에 이 수사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검찰이 반성하고 이런 일 하지 맙시다. 이제 이게 진상조사위의 출범 이유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로 전환이 됐죠. 예. 사실 이 수사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단장도 쉽지 않다 제가 이유는 아까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특수강간과 관련해서 무혐의가 나왔던 것. 그 일단 첫 번째 지금 단계에서는 인정할 만한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 뒤에 부분은 무혐의가 나왔던 부분을 반증할 만한 추가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 진상조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일단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고 공소시효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련자들 이제 소환 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이제 또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별장 성접대 사회 뭐 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예. 나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소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별장 성접대 시점은 2007년이에요. 7년이 2007년이면 확실한 그 7년인지 또 8년인지 그 근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일단 그 영상 속은 2007년이라고 지금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소시효가 2007년 12월 21일 전 성폭행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를 했고요. 12월 21일 이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5년이 연장이 돼서 예. 만약에 그 영상을 2008년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면 그건 가정입니다. 한참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그렇게 된다면 그때 관련돼 있던 사회
뭐 저명 인사들도 소환할 수 있겠지만 공소시효가 완료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처벌을 못 하는데 기소를 못 하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그 외 추가로 또 사회 유력층 인사들 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의 소환 조사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별장 성접대란 말을 쓰는데 네. 이게 성폭행과 성접대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장 성접대라고 하면 뇌물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죠. 접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접대도 이제 유형의 가치로 환산이 어떤 가능한 거기 대가성으로 때문에 이렇게요? 예. 그 부분은 이제 뇌물이나 충분히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성폭행으로 가면 얘기가 아예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와 성폭행이 중첩되어 있는 양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성폭행이라고 하는 거는 성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물론 2013년에 무혐의가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봐볼 필요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재수사에서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뭐 추가적인 증거라던가 정황이라던가 예, 진술을 네.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시점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 특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여성이 진술을 여러 번 바꿨다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예. 그러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진술했다고 하면 그걸 입증할 증거가 무언가 필요. 추가 진술이나 증거도 있어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시점 특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찌보면 이번 수사의 가장 좀 핵심이고 난항을 겪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여단장이 법리 검토 좀 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네. 어느 정도 한계를 또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네.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저희가 앞으로 좀 맞습니다. 차후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고 장재현 씨 사건 얘기인데요. 유일한 증인입니다. 동료 배우였고 윤지호 씨가 신변 보호를 해준다는 경찰에게 좀 무책임함을 느꼈다. 네.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청원글을 올렸는데 이게 또 20만 명을 네, 넘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윤지호 씨가 최근에 이 장재현 씨 사건 관련해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 나와서 지금 관련 사실을 좀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권력 관계에 있는 그런 류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일단 스마트워치라는 걸 지급을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제가 이따가 좀 해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위기 상황이나 뭔가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그럼 바로 이제 상황실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은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30일 오전 5시 55분쯤에 이제 윤지호 씨가 그러니까 벽가구 천장 화장실에서 자꾸 이상한 기계음 같은 게 들리고 문의 잠금 장치가 부서져 있고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가 뭐 침입을 했던가 네. 뭔가 그런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예, 예. 스마트워치를 3번 작동을 했는데 문제는 전혀 경찰이 그 뒤에 오질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제 SNS 같은 데 글을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20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경찰이 너무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앞으로 네. 사회 5대 범죄, 5대 강력 범죄 보호에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좀 제대로 된 신변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인력도 추가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긴 상황입니다. 네. 예. 경찰은 일단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 좀 맞습니다.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에 벌어진 이 보호 업무에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찰 입장에서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 예. 이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는데 윤조 씨가 3번 눌렀는데 쉽게 말해서 안 온 거예요, 이쪽에. 네. 근데 문제는 가서 보니까 스마트워치가 또 고장도 아니에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안에서 시스템 같은 것들이. 네, 오류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책임했거나 신변 보호에 뭐 안 해주려고 했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고 예. 또 그렇다고 과실이 있었던 걸로 일단은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 피해자나 혹은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찰이 마지막 버팀목이잖아요. 근데 이 3번을 눌렀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을 때 느꼈던 불안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이 좀 힘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도 사과를 했는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멀쩡한데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시스템에 오류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하루바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실질적인 좀 신변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네, 경찰이 일단 윤 씨한테 새로운 장치를 지급하고 다른 숙소를 제공하는 등 뒤늦게 후속 조치를 했는데요. 네. 또 여기에다가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팀을 꾸려서 네. 24시간 신변 보호를 조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뭐 이제 이번 그 일을 앞두고 신변 보호 정책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지금 윤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관심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정도로
거의 사실 맞춤형 이제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이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인이 부탁해도 이렇게 안 그럼 되나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신변보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112 상황실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특히 코드 제로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바로 최대한 빨리 이제 올 수 있는 경찰들 다 이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2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GPS를 제대로 못 찾아서 엉뚱한 데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신형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알기로 일부 좀 신형으로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스마트워치를 눌렀는데 경찰이 아무리 빨리 오면 얼마나 빨리 올까요? 그래도 5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 5분 걸리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충분히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신변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책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가지 이슈 백성문 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